안녕하세요. 숨쉬는 백수TV의 숨쉬는 백수입니다. 오늘도 오늘 뺄셈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아내의 뺄셈과 나눗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얼른. 아내의 부름에 그는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소리를 질렀다. 나 지금 바쁘다니까. 그러네. 좀 기다려봐. 그는 제품 디자인의 핵심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는 중이었다. 실수가 연결되지 않은 매우 정교한 작업이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아내가 여간 성가시게 군다. 방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바람에 보조 탁자에 놓아둔 자료를 날아가게 하지를 않나. 지붕청소 위를 돌려 시끄럽게 하질 않나. 그러고는 이제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서 와봐요. 하늘이 정말 예뻐요. 이런 구름은 평생에 한번 보기 또 힘들걸요? 아내의 들뜬 목소리가 발코니 쪽에서 들려왔다. 그쪽으로 나가서 하늘을 감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타블렛 펜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짜증을 냈다. 혼자 보라고. 난 그럴 여유가 없단 말이야. 아내는 이내 조용해졌다. 그는 속으로 불만을 삼켰다. 남편은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예쁘네 어쩌네 하면서 팔자 좋은 소리나 늘어놓다니.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밖을 보니까 별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내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을 봤지만 해가 지는 곳으로 어슴푸레한 빛만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고 그날의 예쁜 하늘은 기억 속에 묻혀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에게 갑작스럽게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다. 몸에 이상을 느낀 아내가 병원 찾았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암세포가 그녀의 생명을 못지운 것이다. 아내는 입원을 고부해 집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보름 동안 외국을 방랑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아내가 없는 집이란 하늘 혹은 땅이 없는 세상처럼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이미 일어나 버렸다. 아내는 없지만 집은 그대로였다. 아니다. 아내는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모니터 앞에 어수선하게 놓여 있던 자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옷장에는 옷들이 바르게 걸려 있었다. 갑자기 켜진 TV 화면처럼 아내가 보였다. 그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에게 한 발짝씩 다가서기 시작했다. 아내는 철진한 신발을 깨끗이 닦아 상자에 넣은 후 신발장 위쪽에 정리하는 중이다. 그런데 거실에도 아내가 있었다. 빨래를 개는 중이다. 깨끗이 세탁한 양말을 잘 말아서 속옷 옆에 쌓는다. 얇은 옷과 두꺼운 옷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가 말을 걸어보려고 하자 팟 하고 TV가 꺼지는 것처럼 아내가 호련히 사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가 침대 옆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양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는 옷장을 열고 아내의 옷을 하나씩 어루만져 보았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내가 그 옷을 입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것 같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가 눈물을 훔치면서 다시 옷깃을 잡았을 때 더 이상 아내를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안방, 작은 방을 한없이 다니면서 아내를 찾기 시작했다. 침실에서 서재로 갔다가 손님방, 주방, 다시 침실. 아내가 그곳에 있다가 웃어주면서 맞이해주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이곳저곳 찾아다녔다.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뻗어갔지만 아내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내는 더 이상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다닐 수 없다.
방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도 없으며 진공청소기를 돌릴 수도 없다. 다시는 그녀의 기척을 느끼지 못한다. 방은 아직도 이렇게 깔끔한데, 거실의 바닥은 이렇게 멋지게 빛나는데, 책장과 옷장에는 아직 먼지 하나 내려앉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거실 소파 옆 테이블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작은 수첩에는 아내의 예쁜 글씨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비상 연락처였다.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부터 인테리어 전문점, 유선 텔레비전 서비스 업체, 열쇠 가게, 보일러 수리 센터, 세탁소, 일하는 아줌마 알선 업체, 동네 병원 같은 온갖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다. 세어보니 모두 65군데나 됐다.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을 조금씩 떼어내 남편의 삶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그가 온갖 지인을 찾아다니며 말기 암 환자 전문 의를 수소문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을 게다. 남편이 편하게 가지고 다니라고 작은 수첩에 비상연락처를 정리한 것이다. 그는 아내의 작은 글씨를 보다가 왈칵 눈물을 쏟았다. 아내는 죽어가면서도 혼자 남겨질 남편의 삶을 연민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아는 채 다시는 아내의 세심한 사랑을 얻지 못한 채 홀로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남편의 삶. 그는 아내가 남긴 비상연락처를 주머니에 넣었다. 항상 아내와 함께 걷는 것처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첩을 품었다. 그는 소파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이 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벌떡 일어났다. 거실 창문으로 노을이 펼쳐졌다. 그는 그 아름다운 광경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발코니 밖으로 이끌려 나갔다. 하늘 가득 꽃구름이 층층이 쌓여 호련한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옅은 보랏빛과 분홍빛, 주변에 황급빛 띠를 두른 꽃구름은 오묘한 금색 빛을 발하면서 아득히 먼 곳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서 와봐요. 하늘이 정말 예뻐요. 이런 구름은 평생에 한번 보기도 힘들걸요?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지금 이런 하늘을 함께 볼 수 있었다면. 그는 노을이 세상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장관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하지만 눈부신 광경은 오래가지 못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진풍경은 사라지고 어둑한 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때 아내의 심정도 지금 내 마음과 같았겠지? 아내는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것을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만 갇혀 그 아름다움을 함께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남편의 남은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냈다. 그녀는 나누스렘의 진정한 의미, 기쁨을 아는 현명한 여자였다. 그는 그런 아내와 함께 해온 나날이 얼마나 행복하며 또한 소중한 추억인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다. 오늘도 이렇게 단편 소설을 한 편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